안녕하세요. 2021학년도 사관학교 수학하형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2분의 3의 제곱이죠.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면은 2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세제곱 해주면 됩니다. 그럼 각각 분자 분모를 세제곱 해주면서 위아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27분의 8, 3번입니다. 2번입니다. 분자 분모에 루트 n제곱 더하기 5n 플러스 n을 곱해주시면 되는데 분모는 합차 공식을 쓰시면 5n이 나오겠죠. 여기에 리미트 처리하시면은 5분의 1 플러스 1이 되겠죠. 2번 5분의 2가 정답입니다. 탄젠트 분의 코사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 분의 사인 역수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분의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1 빼기 사인 제곱 하시고 이제 사인은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합니다. 분자 먼저 계산하시면 1 빼기 9분의 1이고요. 분모는 역수 마이너스 3을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9분의 8에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5번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이항 정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x제곱과 x분의 1이 있는데 곱해서 세제곱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2번, 3번 뽑고 OCE 하시면은 개수가 되겠죠. 10에다가 x 세제곱 그래서 개수는 2번 10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평행이동을 시키면 되겠죠. x만큼 a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시킨 게 일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빛을 2가 미친데 4로 바꿔주시면은 제곱이 되면서 지수가 2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얘네끼리 같아야 되니까 a는 2분의 3이 되고요. 얘랑 얘가 같아야 되니까 b값은 4가 됩니다. 곱해주시면은 6, 정답은 5번. 6번입니다. A, B, C 3명입니다. 근데 걔네는 이웃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먼저 A를 여기에 앉혀서 고정시켰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제 B와 C를 앉혀야 되는데 B와 C는 이런 곳에 앉을 수는 없어요. 이웃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B, C가 어디 앉을지 생각해보면 처음에 여기 앉았다 치면 이제 여기는 못 앉겠죠? 그래서 이렇게 앉을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한 명이 앉았다면은 여기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앉아서 더 가능한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쪽에 앉았다 치고요. 그러면은 A랑 여기랑 이웃하지 않는 자리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A를 여기에 고정을 시켰다고 하면 B랑 C가 앉을 수 있는 경우는 색깔별로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B와 C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4명 4팩토리얼로 앉혀주면 되겠죠. 그러면 6 곱하기 4팩은 24가 됩니다. 자, 이거는 6 곱하기 6 곱하기 2 곱하기 2 그러니까 12의 제곱 144 정답은 4번. 자, 7번은 음함수 미분입니다. 접선의 기울기죠. x로 미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곱의 미분 해주시고요. 9y제곱에다가 y'은 0 여기다가 2,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 더하기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 더하기 9y' 이 되겠고요. 그럼 5y' 마이너스 6, 그러면 y'은 마이너스 5분의 6. 정답은 1번입니다. 8번입니다. 연립부등식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라. 1번, 2번 나눠서 볼게요. 1번은 간단하니까요. 밑을 2로 바꾸면서 2에 마이너스 1승이니까 마이너스 9 붙여주고요. 2에 마이너스 4승이니까 마이너스 4를 곱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1이 마이너스 4, x 더하기 4 이상이다. 그러면은 x가 1 이상이다 라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밑이 2니까 4x가 x 플러스 k보다 작다 라고 하시면 되고 진수는 양수다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거 푸시면 x가 0보다 크다 나오고요. 오른쪽 거 푸시면 x가 3분의 k보다 작다 나와요. 그래서 이게 1번, 2번입니다. 그러면은 수직선 그으셔서요.
자, 0부터 3분의 k까지다가 일단 첫 번째 2번의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번은 1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걸 표시하시면 1 이상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는데, 자, 이게 만나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니까. 그러면 자, 요렇게 들어가면 중간에 만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안 되겠죠. 요렇게 딱 3분의 k랑 만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는 연립은 교집합했을 땐 여기가 b죠. 초록색이 b였으니까. 그래서 이것까지는 되는 거고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 1은 3분의 k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좋고 등호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k 값은 3 이하다. 정답은 1번. 9번입니다. 중복해서 선택한다. 중복조합 문제고요. 세수의 곱이 6 이상인 경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들은 6 이상인 경우를 직접 셀지 반대로 여사건을 이용할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판단하는 건 6 이상인 경우를 세는 게 쉽나 반대가 쉽나입니다. 웬만한 숫자 제일 작은 1, 2, 3을 골라도 곱하면 6, 2 이상이 되죠. 그래서 웬만한 걸 곱하면 6 이상이 되는구나. 그래서 6보다 작은 걸 세는 게 빠르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먼저 세시면 5H3 n 플러스 R 마이너스 n 플러스 R 마이너스 1CR 하시면 7C3 35가지가 전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6 미만인 경우를 세워봅시다. 이거는 경우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1의 개수로 할 거예요. 1을 3개 쓰는 경우는 1개 있겠죠. 그 다음에 1을 2번 했어요. 그러면 2, 3, 4, 5 해가지고 얘는 4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1이 한 번 쓰이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제일 작은 거는 2를 2번 쓰는 거고, 그 다음은 1, 2, 3, 1, 3, 3 뭐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얘는 되는데 얘는 이제 6이 되겠죠. 얘는 6이 넘겠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아무리 작은 숫자를 해도 6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6보다 작은 경우는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35에서 6을 빼서 29. 정답은 4번. 10번입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게요. 그럼 1 빼기 사인 제곱 3x 빼기 사인 3x 더하기 1은요.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인수분해할게요. 치환을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러면 이건 어차피 1 이상이기 때문에 0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사인 3x가 1이 되는 걸 찾아주시면 되고요. x는 0부터 2파이까지고 등호는 2파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럼 3x라고 하면은 사인 그래프가 몇 바퀴 돌 수 있냐면 3바퀴 돌겠죠. 그래서 여기가 2파이가 될 거고 1이 되는데 첫 숫자는 3x가 2분의 파이가 되는 x가 6분의 파이가 될 때, 이때가 6분의 파이고 1이 되는 값이 될 겁니다. 해는 하나, 둘, 세 개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한 주기만큼 이동했는데 한 주기는 지금 3으로 나눠서 3분의 2 파이를 더해서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2 파이를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해가 전체에 3개가 있겠죠? 3개가 있는데 얘가 중심이고 얘를 중심으로 3개가 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2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 그러면 2분의 5파이. 정답은 5번. 11번입니다. 그냥 직접 미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f 프라임 x 몫의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미분하고 그냥 그대로 쓰시고요. 마이너스 그냥 쓰시고, 자, 이제 분모 미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분모 제곱 하시면은 이제 지워지는 애들이 코사인 지워지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배가 되겠네요. 플러스가 되면서. 그래서 이 exponential sin x 분모는 제곱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x랑 프라임 x가 같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fx 써주고요. 그 다음에 프라임 x 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exponential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나눠줍시다. 분모에 있으니까 0은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넘겨주시면 얘만 이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넘어갈 거고 남는 거는 2sin이 남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건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은 거, 즉 다르게 말하면 이제 코사인으로 나눌게요. 나눌 수 있는 건 코사인이 0일 리는 없죠. 코사인이 0일 때 이 코사인이랑 사인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탄젠트가 1이 되는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근데 범위가 이 안에서 탄젠트는 4분의 파이 밖에 안 되겠죠? 정답은 3번. 12번 문제입니다. 정사각형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면적이 제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y 제곱하시면 x의 exponential 2x승. 자, 이거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했을 때 앞으로 2가 떨어질 거니까 얘로 이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뒤에 거 미분했을 때 얘가 이쁘게 나오고 앞에 거 미분한 거를 이제 지워준다 라는 생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2분의 1 exponential 2x승 나오니까 얘를 미분하면서 지워지게 하시면 되겠죠. 자, 2 대입하시면 2 대입하시면 지워지면서 4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4제곱. 자, 그 다음에 빼기 1 대입하시면 2분의 1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의 제곱. 자, 그러면은 익스포넨셜이 4분의 3의 4제곱. 익스포넨셜 제곱은 여기서 4분의 2에서 4분의 1 빼면 4분의 1. 그래서 3배 익스포넨셜 4승 빼기 익스포넨셜 제곱 해가지고 4로 나눠서 정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주머니에 숫자가 총 6개 들어있고요. 2개를 동시에 꺼냅니다. 그때 두 수의 차를 확률 분수 x라고 했고 그때 기대값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거 2개 꺼내면 가장 작겠죠. 그래서 0이 될 수도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차가 가장 크면 1이랑 3 뽑았을 때 차가 2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각각의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은 곱하셔서 더하시면 되겠죠.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는 표를 많이 그립니다. 물론 이제 동시에 뽑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 부분은 무시하시면 되고요. 여기 한쪽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6개에서 2개를 뽑는 15가지가 전체 경우 수가 되고요. 자, 가로랑 세로 있는 거를 차를 구한다고 하면은 1이랑 1, 그럼 0, 0, 1, 1, 2, 1로 이제 빼주면 0, 1, 1, 2, 또 1로 빼주면 1, 1, 2, 2로 빼주면은 0, 0, 1, 아니지, 2로 빼주면은 0, 1, 마지막에 2로 빼주시면은 1 나오겠죠? 자,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전부 15고요. 0이 나오는 게 총 몇 개냐?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4. 그 다음에 1은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 하여 7, 8가지. 8. 그 다음에 2가 나오는 경우는 하나, 둘, 3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대값은 이렇게 x하고 확률하고 곱하시면 되겠죠? 0은 무시하고 15분의 8, 15분의 6. 그래서 15분의 14. 정답은 1번. 14번입니다. 무한급수를 정력분으로 바꿉니다. n분의 k를 x로 바꾸고 n분의 1을 dx로 바꾸고 적분 구간은 0에서 1로 바꿔주는 방법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리미트 시그마 생략하고 얘는 n으로 나눠주면 1 플러스 n분의 k가 되겠죠? 그 다음에 f 1 플러스 n분의 k. 여기서 분모를 n으로 나눴으니까 분모에 n을 곱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리미트 시그마 붙어 있으니까 0에서 1까지
자, 1 플러스 x, f 1 플러스 x dx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fx가 ln x이기 때문에 계산을 하시면 ln x 플러스 1 순서 바꿔서 쓸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ln x 플러스 1을 미분하면 x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ln x 플러스 1을 t로 치환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분의 1 dx가 dt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x가 0일 때는 t 값이 0, x가 1일 때는 ln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자, 이 부분이 t로 되고 이 부분을 dt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ln 2의 제곱 4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 길이가 4, 그리고 AB랑 BC 길이 XY라고 하면 합치면 2루트 15, 사이각은 120도. 그때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원이니까 중심에서 B까지 이어주는 반지름을 그어보고요. 여기 사이각을 세타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20도니까 세타를 빼면 되겠죠.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은 120도에서 3분의 2파이에서 세타를 빼면 됩니다. 네, 여기 각도를 체크해 보시면요. 세타 두 개를 파이에서 빼면 되니까 파이 빼기 2세타. 여기는 요거 2배 해서 파이에서 빼면 되겠죠. 그럼 3분의 4파이를 빼는 거고 마이너스 2세타를 빼는 거니까 2세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를 파이에서 빼시면 이렇게 되겠죠. 자, 넓이를 일단 먼저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반지름으로 전부 다 지금 길이가 4입니다. 2분의 1 AB sin 세타 공식을 쓰도록 할 건데 AB까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sin 세타가 지금 파이 빼기 2세타, 파이 빼기 2세타니까 그냥 2세타로 쓰고요. 그 다음에 sin 2세타 빼기 3분의 파이라고 하시면은 넓이가 8배의 sin 두 개의 합이 되는데요. sin 두 개가 지금 보니까 각도가 이쁜 게 2세타가 공통이에요. 그래서 사인을 합치는 공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합이니까 2배의 사인하고 코사인, 여기에는 두 개를 더해서 반띵 하시면 2세타 빼기 6분의 파이, 이거는 빼서 반띵 하시면 되겠죠. 빼면은 2세타가 지워지죠. 요거 두 개를 빼면 6분의 파이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16인데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8 루트 3의 사인 2세타 빼기 6분의 파이, 이게 넓이가 되는 거죠. 그럼 2세타 빼기 6분의 파이에 관한 삼각 B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안 써먹은 식이 이 xy 더하면 2루트 15가 된다는 거 아직 안 써먹었죠. 자, 그러면은 자, 작은 삼각형, 왼쪽에 있는 삼각형 먼저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삼각형은 이렇게 수직 이등분선 그으면은 여기가 4고 여기 절반 하시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가 되겠죠. 그러면은 4에다가 사인 돌리시면 되겠죠. 4에다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하면 요만큼이 되고요. 거기에 2배 하시면 이게 x가 됩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y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y는 오른쪽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생겼는데요. 수직 이등분선 마찬가지로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각을 절반 하시면 되겠죠. 세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될 거고 반지름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4에다가 사인을 돌리시면은 요만큼이 될 거고 거기에 2배 한 게 y가 될 겁니다. 그래서 더하시면은 2루트 15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양변을 8로 나누겠습니다.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고요.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빼기 6분의 파이 8로 나누시면은 루트 15 나누기 4가 됩니다. 코사인으로 바꾸셔도 되는데 지금 좋은 게 세타가 부호만 달라요. 그래서 아까처럼 사인 두 개를 합치는 공식을 쓰면은 2배의 사인 코사인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는 각을 더한 다음에 반띵하시면 더하면 세타 지워지고요. 2분의 파이랑 6분의 파이 더하시면은
6분의 2파이니까 반띵하셔서 6분의 파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빼요. 빼시면은 6분의 4파이가 되니까 반띵해서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빼기 세타. 빼시면은 마이너스 세타에 세타 빼면 마이너스 2세타니까 빼기 세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4분의 루트 15 하시면 되고요. 얘는 2분의 1이니까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구해야 되는 걸 봐보면 2세타 빼기 6분의 파이가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3분의 파이 빼기 세타일 때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사인 2세타에다가 빼기 6분의 파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거를 세타가 지금 앞에 플러스니까 얘를 세타 빼기 3분의 파이로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세타 빼기 3분의 파이를 2배 한 거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한 거예요. 이렇게 바꿔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각이랑 관련을 지어야 되는데 얘를 2배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시면은 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니까 마이너스 6분의 4파이, 6분의 3파이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이놈은 얘를 2분의 파이 플러스 네모를 코사인 네모로 바꿀 수 있겠죠. 코사인 2배의 세타 빼기 3분의 파이. 그러면 우리는 코사인 값을 알고 있는데 2배예요. 그러면 2배에다가 2 코사인 제곱 빼기 1을 쓰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제곱한 겁니다. 그러면은 8분의 15에서 1을 뺐으니까 8분의 7 될 겁니다. 그래서 사인 값이 8분의 7이고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시면 7루트 3 정답은 5번 16번입니다. 자, 가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확률 밀도 함수는 평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따라서 지금 함수값 두 개가 같다는 거는 x 플러스 10이랑 20 빼기 x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 이 x 플러스 10과 20 빼기 x의 평균값 더해서 반띵하면 15가 되겠죠. 그래서 평균이 15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조건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둘 다 표준 정규화를 시키면 되겠죠. x가 17 이상이다 라는 것은 자 17에서 평균 빼주시고요. x의 표준 편차 4가 되겠죠. 나눠줍니다. 그거랑 이제 누가 같냐면 y 같은 경우는 평균이 20이 되겠고 표준 편차는 시그마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왼쪽에 거는 계산해 주시면 4분의 2 0.5가 되겠죠. 자 오른쪽에서는 시그마 분의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같으려면은 0.5니까 마이너스 0.5가 되어야지 되겠죠. 0.5랑 마이너스 0.5 했을 때 이 부분, 이 부분 넓이가 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0.5 되게 시그마 값을 정해주시면 6. 자, 그 다음에 구해야 하는 값은 P가 x, n 플러스 시그마 이게 구해야 되는 값이고요. n값, 시그마 값 대입을 해주시면 x가 21 이하인게 됩니다. 자, 그럼 표준 정규화를 시켜야겠죠. 평균 빼시면은 15가 되고요. 시그마 표준 편차는 4였습니다.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z가 몇 이하인 거냐면 4분의 6, 1.5가 됩니다. 그러면은 자 1.5 0에서 1.5까지 넓이를 구하시고 0.5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0.5를 더해서 0.9332 정답은 4번 17번입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우변에 1을 대입하시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는 1이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은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기 P 계산해 보겠습니다. 2n 플러스 2 pn 플러스 1 그러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 플러스 n 마이너스 r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에 2의 n 플러스 1승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초록색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란색 부분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나는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2m 플러스 2 팩토리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를 구해 보겠습니다. 다를 보시면 지금 2의 n 플러스 1제곱으로 묶여 있어요. 일단 푸실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같다로 푸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2의 n 플러스 1승은 이 부분에는 있으니까 묶으면 되겠죠. 그리고 빨간색 친 부분은 뒤에 남아 있는 거고요. 나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거고요. 그러면 다가 궁금하면은 요 앞에 있는 거를 2의 n 플러스 1제곱 분의 나로 묶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핵심이 되겠죠. 자, 이거는 요 부분으로 묶으면 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나가 아까 이거였죠. 이걸로 묶으면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되냐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한 게 얘가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전개한 게 얘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냥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넘겼다고 치면은 2의 n 플러스 1제곱 2n 플러스 2팩 에다가 얘를 이제 뒤집어서 곱하시면 2의 m승 2n 팩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2가 한 개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의 n 플러스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1, 그 다음에 2n부터 모두 곱하는 거에다가 2n 팩으로 나눈 겁니다. 지워질 거고요. 따라서 다는 여기서 2를 나누시면 n 플러스 1, 그리고 2n 플러스 1이 다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가는 1이었어요. 숫자가 1이었고요. 그래서 P값은 1이고 그 다음에 F2 여기다가 2를 대입하시면 6팩이죠. 6팩 나누기 여기다 4를 대입하시면 5 곱하기 9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 플러스 6팩에다가 5, 9 하시면 5 지워지고요. 9는 3이 두 개입니다. 2가 하나 남겠죠. 1 플러스 2, 2, 4, 4, 16 그래서 정답은 17, 2번입니다. 쭉 더하는데요. 요거 두 개는 이웃하는 항이죠. 그러면은 일단 가나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2의 n 플러스 1번째 항, 2의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하면 다 더하시면 지워지고요. 2배의 a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거는 여기 한번 쭉 써보면요. a1, a2 해서 쭉 16번째 항까지 더하는 게 될 겁니다. 물론 직접 다 쓰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두 개는 문제에서 3이라고 줬고요. 그 다음에 A3 더하기 A4는 여기 이 식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되냐면 왼쪽이 세 번째, 네 번째 더하려면 n에다가 1을 더하시면은 1을 대입하시면 나올 거고요. 여기에는 n에다가 2를 대입하시면 나올 거고 3을 대입하시면 나올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n에다가 7을 대입하시면 14, 16번째가 되겠죠. 따라서 이거를 이제 써주면 얘는 1이랑 2니까 3이 되고요. 여기는 1을 대입했으니까 여기에 2배의 A2가 되겠죠. 2배는 다 똑같을 거니까 묶어주고 A2, 얘는 A3, 얘는 A4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얘는 7을 대입했으니까 A8이 될 겁니다. A8까지는 그냥 다 쓰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도 또 두 가지씩 묶이게 되겠죠. 3 더하기 A2는 문제에서 2라고 했으니까 2, 2, 4 써주고요. 그 다음에 2배에 3, 4, 5, 6, 7, 8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데 3, 4는 아까 N1 대입하면 또 2배가 또 나오겠죠. 그리고 1 대입했으니까 얘는 A2, 얘는 A3, 얘는 A4 나올 거고요. 그럼 3 더하기 4 더하기 4배에 얘는 A2가 2라고 했으니까 다 곱하시면 8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앞에 4배 있고요. 또 2배 하고 n에다가
얘는 1 대입한 거겠죠? 그래서 A2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3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이거는 또 2니까 16 되겠죠? 자, 그러면은 20 더하기 11, 31. 정답은 1번. 삼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첫 항은 전체 큰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작은 삼각형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큰 삼각형, 지금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6이고요. 높이도 6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6 곱하기 6, 마이너스 2분의 1, 6 곱하기 작은 삼각형의 이 높이, h라고 하겠습니다. h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하려면 h가 필요한데 h를 구하는 방법은 방법이 여러 가지일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형이 반듯반듯한 애들이 많아서 좌표축을 잡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6,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 1대2로 내분한다고 했으니까 6을 1대2로 하면은 2, 4가 되겠죠. 그래서 2,6이 될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3, 우리가 구하는 높이 h라고 했을 때 3,h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용할 거는 뭐냐면요.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에서 원점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9 플러스 h제곱, 거리의 제곱을 구했습니다. 그다음 이 원까지 거리를 구하시면은 2랑 3 빼서 1, 그 다음에 h랑 6 빼서 제곱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9랑 1은 넘겨주면 8이 될 거고요. 얘는 h제곱을 빼는데 합차를 하겠습니다. 더해주면 2h 빼기 6이고요. 빼시면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2h 빼기 6은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죠. 그러면 2h는 6을 넘겨주시면은 2로 한 번에 나누면서 h를 구하시면은 6이 넘어가서 3이 되고요. 빼기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면 3분의 7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S1을 구할 수 있는데 2분의 1 곱하기 6까지는 공통이고요. 6 빼기 h가 되는데 h가 3분의 7이니까 6 빼기 h를 하시면은 3분의 18에서 7 빼서 3분의 11 하시면은 자, 이게 3배가 될 거고 3배 약분되면 11. 첫 번째 항은 1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공비를 구해야겠죠. 닮은 비를 구해야 되는데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6이었고 그 다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을 텐데요. 여기 좌표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보시면요. 2,6에서 6,0이면 기울기가 4분의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분의 x, 그리고 6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니까요. 6 대입하면은 3배 해서 마이너스 9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좌표를 이제 잡으면은 a,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9가 되겠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정사각형이니까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같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x좌표는 a인데 여기까지 x좌표가 6이니까 요 길이는 6 빼기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가 6이겠죠. y좌표 빼주면 되겠죠. 6에서 이거를 빼주면은 2분의 3a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가로 세로가 같다. 그래서 넘겨주면은 9, a를 넘겨주면 2분의 5a. 그래서 a 값을 구하시면은 5분의 18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6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6 빼기 a는 한 변의 길인데 5분의 12가 됩니다. 첫 번째 정사각형은 한 변이 6이었고 얘는 5분의 10이니까 나눠주면 닮은 비가 5분의 2가 나옵니다. 이제 공비는 제곱해서 5분의 2를 제곱해서 25분의 4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첫 항 11에 5분의 1을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를 곱해서 계산하시면 분모는 25 빼기 4니까 21이 될 거고요. 11 곱하기 25를 하면 250에 25를 더해서 275 하시면 정답은 2번. 20번 문제입니다.
연속이라고 했고요.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1번하고 2번 함수라고 할게요. 1번은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a 양수인데 음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위로 볼록하게 그려질 거고,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 공식 쓰시면은 a분의 3e 되겠습니다. 자, 근데 C 왼쪽에서만 그려져요. 그러면 이제 C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냐면, 이런 곳에 있으면은 이제 증가하다가 감소가 하니까 역함수 존재한다는 조건이랑 안 맞겠죠. 계속 증가하면 좋을 테니까 C는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C 값이 a분의 3e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함수를 살펴볼게요. 2번 함수는 일단 미분을 한번 해봅시다. F'을 할 건데 2번 범위에서만 미분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되냐면 2배 a ln x 그리고 안에 거 미분 하시면 되고 마이너스 6배 x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x분의 2로 묶을까요? x분의 2로 묶으면 a ln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ln x가 정의되려면 x는 양수일 거니까 이 부분은 어차피 양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되는 x값은 익스포넨셜에 ln x가 a분의 3이 돼야 되니까 a분의 세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보다 크면 증가하고 작으면 감소하겠죠. 따라서 fx가 2번 지역에서는 2번 범위에서는 어떻게 생기냐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모양인데 그 지역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2의 a분의 3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C보다 오른쪽에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C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역함수 존재하지 않겠죠. 그래서 C가 이거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될 거예요. 따라서 아까 전에 했던 거랑 같이 써보면 exponential a분의 3보다 C가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a의 자, 이거보다는 이하가 돼야 돼요. 근데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미분해서 많이 해보셨으면 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네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2의 네모승이고 2 곱하기 네모인 거죠. 그러면은 많이 봤던 함수가 어떤 게 있냐면요. 이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y는 2x 그리시면은 요거를 해보시면은 정확하게 딱 한 점 1,2에서 접하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게 익스포넨셜이 2x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데 등호가 될 때는 이 x 값이 1일 때만 등호가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근데 익스포넨셜이 더 작은 쪽에 있죠. 여기 네모 자리가 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2에다가 x 곱한 게 2의 x승보다 작아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뒤집어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등호일 때만 성립하겠죠. 따라서 이 네모가 1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a 값은 얼마냐면 3이 되고요. 그러면 a가 3이면 여기가 2가 되고 그래서 c 값이 2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c 대입했을 때 두 함수 값이 같아야겠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a는 3, c는 2 a는 3, c는 2 라는 걸 알고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1을 대입해서 1번, 2번에 대입해서 같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배 2제곱 더하기 6 2제곱 더하기 b고요. 그 다음에 2번에다가 1을 대입하시면요. ln에다가 대입하면 1이니까 a만 남아서 3 빼기 6 그래가지고 b는 마이너스 3 빼기 3 2제곱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분의 1을 대입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C가 익스포넨셜이니까 그거보다 작죠. 그래서 1번에다가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f 자, 이거를 1번에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배 에다가 4, 2제곱 그 다음에 6이랑 약분하시면 3 플러스 b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 3 지워지고요. 마이너스 3배로 묶으면 2제곱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거 플러스 4, 2제곱분의 1 하시면은 정답은 3번 21번입니다. 적분하는 함수가 t sin t예요. 절대값 한 다음에 적분하냐, 적분하고 절대값 씌우냐, 그거를 이제 뺐다 라는 게 fx고요. t sin t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x축이랑 만나는 지점은 sin x가 0이 되는 값들이 파이, 2파이, 3파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그러면 기억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f에다가 2파이를 넣었다는 건 적분 구간이 0부터 2파이가 된다는 뜻이고요.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한 거에서 적분해서 절대값 씌운 거를 빼면 되겠습니다. 여기 넓이를 S1, S2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앞부분 자, 이 부분은 절대값을 먼저 씌웠으니까 둘 다 양수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S1 더하기 S2가 될 거고 거기서 빼기 누구를 빼냐면 0부터 2파이까지 적분을 이제 하면은 자, 요거 S1, S2의 차가 되겠죠? 근데 딱 봐도 S2가 더 크겠죠? 그래서 절대값 생략하고 S2 빼기 S1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S2가 지워지고 이 S1이 될 거예요. S1은 0부터 파이까지의 정적분 넓이가 되겠죠? 부정적분을 찾아줘야 되는데 t sin t가 나오려면 코사인을 일단 미분해야 사인이 나오니까 x 코사인 x로 시작하시면 되고 부호 맞춰주시고요. x를 미분했을 때 마이너스 코사인 생기는 거를 지워줘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사인 x 하고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S1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파이 대입하시면은요. 여기 파이 플러스 0, 그 다음에 0 대입하시면 전부 다 0이 나옵니다. 그래서 S1이 파이 나오고 이 S1이니까 2파이다. 그래서 기억이 맞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입니다. 니은은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해서 0이 나왔어요. 이 함수를 적분했을 때 알파는 파이부터 2파이까지입니다. 기억이랑 조금 다르게 S1은 그대로 잡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요 사이에 있는 알파가 되고 여기 넓이를 S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0이라는 거는 S1, S2 넓이가 같은데 부호가 다르다 라는 게 되겠죠. 넓이는 같고 적분했을 때 부호가 다른 게 되겠죠. 그럼 F알파를 구하시면은 F알파는 0부터 알파까지 적분을 하는데 처음에는 절대값이어서 S1이랑 S알파 둘 다 양수로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적분을 한 다음에 빼야 되는데 이 부분을 적분을 하면은 어차피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차피 0이라는 뜻이에요. 두 개가 이제 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결국 S알파는 S1이랑 똑같기 때문에 2배 S1이 됩니다. S1 아까 구했을 때 파이고 2배 하면 2파이가 되겠죠. 문제에서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 틀렸습니다. 디귿을 풀어보겠습니다. 디귿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S2라고 1번 기억 풀 때처럼 S2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파이랑 3파이 이 사이에 베타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까지 적분했을 때 또 0이다 라고 하면은 베타가 이쯤에 있고요. 여기를 S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0부터 파이까지 적분했더니 0이다. 그러면 S1, S2, S3 적분하는데 S2는 빠지겠죠. 마이너스로 되겠죠. S3를 더하면 0이 된다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베타부터 3파이까지 fx를 적분하고 싶다. 그러면 적분 범위가 지금 베타부터 3파이까지 그러면 적분 범위가 베타부터 3파이까지이기 때문에 x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넓이를 sx라고 합시다. 여기는 x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베타부터 3파이까지 fx식을 찾을 거예요.
베타에서 3파일 때 fx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이제 일단 fx는 넓이를 절대값 먼저 씌워서 넓이를 다 더해야 되겠죠. 그럼 s1, 2, 3 그리고 sx까지 다 더한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적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s2는 밑에 있으니까 빠질 거고 더하기 s3 더하기 sx 이거를 절대값 씌워서 빼게 될 겁니다. 근데 이게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날아갑니다. 그래서 sx만 남고 절대값 씌우면 그대로 얘랑 지워지겠죠. 그러면 fx는 그냥 s1, s2, s3 더한 게 되는 상수함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s1, 2, 3는 지금 상수겠죠. 자, 근데 S1이 파이가 되는 거는 우리가 아까 구했어요. 그래서 얘는 파이가 될 거고요. S2 구하고 S3 구해볼게요. S2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파이부터 2파이까지 자 부정적분 그대로 가져다가 씁니다. 파이든 2파이든 사인에 대입할 땐 어차피 0이 되겠죠. 여기 2파이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파이고요. 파이 대입하시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1이라서 플러스 파이를 빼면 마이너스 3파이인데 물론 이제 넓이는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3파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S2는 3파이가 됩니다. 그러면 S3는 플러스 2파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S1, 2, 3를 다 더하면 파이, 3파이, 2파이를 더해서 6파이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범위에서는 fx가 6파이라는 상수함수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베타에서 3파이까지 상수함수를 적분하면은 상수 튀어나오고 적분 구간의 길이 3파이 빼기 베타. 디귿은 참. 정답은 5번입니다. 22번입니다. 주기는 2파이를 기준으로 x 앞에 있는 2분의 파이를 나누면 됩니다. 4고요. 최대값은 곱해져 있는 5에다가 평행이동 3을 해주면 8입니다. 더해주면 12. 23번입니다. 목평균이고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러면은 평균은 원래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15고요. 그 다음에 분사는 이 크기만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모 분사는 8의 제곱 64가 되는데요. 분산 같은 경우에는 크기인 4로 나누어 주면 16이고요. 따라서 표준 편차는 4가 되겠죠. 15랑 4 더해주면 19가 정답입니다. 24번입니다. 완전 제곱식이 보이네요. x 빼기 3의 제곱이니까 2의 n 제곱이 됩니다. 이게 수렴하라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일단 x 빼기 3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은 무조건 0으로 수렴하겠죠. 근데 이제 수렴만 하면 되는데 여기 양 끝에 등호가 들어가지만 따져보시면 됩니다. 1이 되면은 계속 1이 되니까 수렴하고 마이너스 1이 되면은 여기가 짝수 제곱입니다. 2제곱, 4제곱 해봤자 어차피 계속 1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래서 x는 2부터 3까지 2, 3, 4 가능합니다. 합은 9. 네, 25번입니다. 흰 구슬 3개, 검은 구슬 4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3의 배수면은 2개. 쉽게 말해서 3의 배수는 3이랑 6, 3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러면은 2개를 꺼냅니다.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의 확률로 3개를 꺼냅니다. 그때 검은 구슬이 2개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3의 배수 나왔을 때 아닐 때 나누면 되겠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일단 3분의 1이고요. 그땐 2개를 꺼내는데 전체 7개 중에서 2개를 꺼내는데 검은색만 2개가 나오면 좋겠다. 4C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3의 배수가 아닌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그때는 전체 7개 중에서 3개를 꺼내는데요. 검은 거 2개를 꺼내라고 했으니까 4C 그리고 흰 거 한 개 뽑아야겠죠. 3C. 자, 그러면은 계산만 하시면은 자, 4C는 6이고요. 그 다음에 7C는 7, 6,
2로 나누시면 21입니다. 자, 그러면 3으로 나누어서 21분의 2가 됩니다. 자, 3분의 2에다가 3 곱하기 4C2는 6이고요. 그 다음에 7C3은 765에서 3,2를 나눠요. 765에서 3,2를 나누면 6이 지워지겠죠. 네, 그래서 3 약분하시고요. 12 나누기 35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5를 곱해서 105, 그 다음에 3을 곱해서 105분의 36. 그래서 더해 주시면 46 나누기 105가 됩니다. 자, 그래서 P 더하기 Q는 151. 자, 등차 수열을 이룬다고 했는데 등차 수열은 처음과 끝을 더한 거, 그리고 그 다음이랑 그 전에 거 더한 거, 또 그 다음 거랑 그 전에 거 더한 거, 이것들이 모두 합이 같죠.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항과 끝 항 더하면 1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전과 그 다음, 그 전의 항, 그 다음 항 두 개를 더하시면 로그니까 곱으로 바뀌겠죠. C1, CM 이것도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C2가 그 다음 항일 거고 이 앞에 있는 항은 CM-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더해서 1이 됩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곱으로 바꿔서 보시면요. C1, CM이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C2, CM-1 이런 것도 다 2가 될 텐데, 자, 문제에서 C를 전부 다 곱하면 32가 된다. 2를 5번 곱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곱하면 이고, 이렇게 한번 곱하면 이고, 총 5개가 나야겠죠. 이렇게까지 한 게 C를 전부 다 나열한 것들이 되는 거고, C를 전부 다 나열했을 때 C1, C2, CM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곱하면 이고 또 이렇게 곱하면 이고 해서 다 곱하면 2를 5번 곱하면 32이기 때문에 이게 C5까지 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C5 다음이 CM-4고 그 다음이 M-3, M-2, M-1, M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6번째 항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M 값은 10. 자, 27번입니다. AN 같은 경우에는 좌표가 n제곱, n입니다. 그리고 이 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서로 관련이 없는 게 아니고 밀접한 관계가 있죠. y는 루트 x를 역함수를 구해보면은 y는 x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될 거고 an도 같이 y는 x에 대해 대칭을 시킨다라고 하면 좌표가 n, n제곱이 될 겁니다. 근데 y는 x제곱이랑 이 그래프는 서로 x축의 대칭이죠. 그러면 bn의 좌표는 자, n, 마이너스 n제곱 얘를 대칭시키면은 이 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그 과정에 이 길이는 계속 똑같이 유지가 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좌표를 찾으면 n, 마이너스 n제곱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신발끈 공식을 쓰셔도 되고요. 또는 사선 공식이라고 불리는 그 공식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교과서적으로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교과서적으로 구한다는 거는 이렇게 사다리꼴 넓이 구해서 삼각형 두 개 넓이를 빼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사다리꼴 넓이 n제곱이랑 n 그리고 자, 높이는 n에서 마이너스 n제곱 빼면 n제곱 더하기 n이죠.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는 2분의 윗변, 밑변 더해서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높이 똑같은 거 곱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삼각형 두 개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높이가 n이고요. 얘는 높이가 n제곱이에요. 자, 그럼 밑변 높이 둘 다 n이랑 n제곱이니까 2분의 1 n제곱을 2배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제곱할 때 n은 빼서 따로 해주시고요. n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n의 세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2분의 n제곱 더하기 2n 더하기 1에서 n 세제곱을 빼면 되는데 여기서 누가 지워지냐면 n 세제곱이랑
이게 밖으로 튀어나올 때 2배는 약분되고 n이랑 n제곱 곱하면 n세제곱이죠. 그래서 지워집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 n 제곱에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면 sn을 2배하고 n제곱 나눠서 1부터 10까지 시그마를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2배 하면은 2분의 1 사라지고 n제곱 나누면 이거 사라져서 n제곱 플러스 1까지 남는 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부터 10까지 제곱의 합은 외우시면 좋은데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상수니까 그냥 10 하시면 되겠죠. 안 외우고 있다면 그냥 6은 2랑 3으로 쪼개주시면 되고요. 그럼 35가 되겠죠. 그거를 11배 하면 350 더하기 35, 385. 이거는 자주 나오니까 외우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395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입니다. ABAC가 4사 이등변 삼각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타면 여기도 같은 각이 되는 거죠. 세타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몇 가지 각을 좀 더 찾아보면은 이등변 삼각형인데 얘는 전체 180도니까 파이 빼기 세타의 절반이 되겠죠. 여기도 같은 각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여기가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면 더해서 파이니까 이 부분은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는 다 더해서 파이가 돼야 되니까요. 세타랑 2분의 세타, 2분의 3 파이죠. 2분의 파이죠.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3 세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각들은 다 표시해 놓고, 자, 이제 사인 법칙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이 삼각형의 넓이에요. 이 삼각형 넓이인데, 그래서 넓이 구하려면은요, 변의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여기를 x 그리고 y라고 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을 x라 놓고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 두 개를 x, y로 길이를 한번 놔 보겠습니다. 여기 x, 여기 y.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s세타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1 ab sin 세타, 여기 세타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큰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한번 써볼게요. 세타랑 맞은편 x,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로 사인을 돌리면 코사인 2분의 세타겠죠. 분의 4. 그래서 x는 어떻게 될 거냐면 4배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y를 하려면 이 작은 삼각형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삼각형에서 하는 게 낫겠네요. 이 삼각형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 각이랑 이 각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와 맞은편 y로 보시면은 사인 세타분의 y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3 세타를 사인을 돌리면 코사인 2분의 3 세타 분의 4가 되겠죠, 길이가. 그래서 y 값이 4배 사인 세타 나누기 코사인 2분의 3 세타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구했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xy 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곱하고요. 자, s는 2분의 1 두 개 곱하면 16 사인 제곱 나누기 코사인을 두 개 곱해요. 자,
S 세타 아까 했던 거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 xy의 사인 세타 곱하면 되죠. xy 곱하시면은 분자는 16 사인 제곱 세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두 개를 곱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xy 사인 세타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인은 여기에 세제곱으로 바꿔서 써주겠습니다. 구하는 극한값은 세타 세제곱 나누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세타 0으로 갈 때 세타 세제곱분의 s 세타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그대로 써주고 2분의 1이랑 16 곱해가지고 8로 써줄게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인 세타에 세타 나눠가지고 세제곱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코사인 그대로 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타 0으로 보내면 8 되고요. 1 되고요. 자, 여기도 1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값은 8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9번입니다. 29번은 두 가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숫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커져라는 말입니다. 커지는 식으로 배치를 하는데 딱 한 번 이렇게 작아지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죠. 근데 요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1, 2, 4가 있고요. 3, 5, 6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안에서 순서가 서로 바뀔 수가 없어요. 그죠? 3, 5, 6의 순서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커지게. 1, 2, 4도 무조건 커지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1, 2, 4 말고 다르게 3개를 만약에 뽑아봐요. 1, 2, 5를 뽑아요. 그럼 나머지 숫자는 3, 4, 6이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 맞게 배치하려면 1, 2, 5는 1, 2, 5 순서일 수밖에 없고 3, 4, 6은 3, 4, 6일 수밖에 없어요. 점점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보면은 딱 한 번 생기는 거 맞죠? 또 다르게 3개를 한번 뽑아봐요. 1, 2, 1, 3, 4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은 다른 숫자는 뭐가 있냐면 2, 5, 6 남겠죠. 2, 5, 6. 자, 그러면은 쭉 증가하고 딱 한 번 낮아지고 이렇게 해도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이 안에서 배열하는 방법은 한 가지씩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올 숫자가 3개를 누구로 올지만 정해지면은 1, 3, 4가 오기로 했으면은 순서 정해지고 나머지 숫자 순서 정해지고 한 가지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숫자가 총 6개가 있겠죠? 6개가 있는데 이렇게 딱 한 번 감소하는 부분이 어딘가 한 번 있는데 그게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이렇게 5가지가 있을 거예요. 1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시작하자마자 한 번 감소하는 거예요. 2 다음에 1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계속 증가해야 되면 뒤에 오는 숫자의 배열 방법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여기가 감소하는 부분인데 앞에 오는 숫자를 한 가지만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2를 고른 거죠. 그러니까 6시 1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2를 고르든 3을 고르든 4를 고르든 5를 고르든 6을 고르든 그 뒤에는 나머지 숫자가 무조건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 나머지 숫자가 1, 2, 4, 5, 6이죠. 그거를 이 순서로 쓸 수밖에 없고 얘는 1, 2, 3, 5, 6 1, 2, 3, 4, 6 1, 2, 3, 4, 5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한 개 안 쓴 게 뭐예요? 제일 앞에 1을 고를 때 1을 고를 때는 나머지를 이렇게 쭉 쓰시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속 증가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한번 감소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를 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두 개가 증가하는 순서로 써져요. 예를 들어서 2, 3을 선택했다 칩시다. 두 가지 선택하는 방법은 6시 2가지. 그럼 나머지 숫자가 1, 4, 5, 6이 되겠죠. 1, 4, 5, 6을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감소하겠죠. 근데 얘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겠죠. 얘처럼 그냥 아예 계속 증가하게 1, 2를 선택하는 경우만 아니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 문제에서 예시 준 것 같은 경우는 제일 앞에 올 3가지를 선택하는 거고요. 1, 2, 3을 선택하는 거 빼면 되고 그 다음에 6, 4 빼기 1
65 빼기 1가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시면요. 61부터 65까지 더하고 빼기 5가 되는 게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경우의 수고요. 6시 0이랑 6시 6을 더한 다음에 빼기 2를 해줍시다. 자, 그 다음에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 카드를 배열하는 6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2의 6제곱 마이너스 7, 6팩이 됩니다. 그러면은 64 빼기 7이니까요. 64 빼기 7 57이고요. 6, 5, 4, 3, 2 하고 약분을 한번 해보시면은 3으로 나누시면은 19가 됩니다. 19 나누기 6, 4, 24에 10, 240 분의 19 해서 259가 됩니다. 이게 깔끔한 풀이고요. 근데 처음 풀 때는 이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돌아서 풀긴 했는데 두 번째 풀이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9번 두 번째 풀입니다. 아까 풀이는 제가 한번 다 풀고 나서 다시 풀 때 편하게 푸는 방법이 뭐 있을까 생각해서 떠올린 거고요. 시험 때마다 항상 최적의 풀이를 떠올릴 수는 없는데 처음에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알려드릴게요. 경우의 수는 가장 빠른 풀이가 아니라도 시험 때 그냥 생각을 한번 쭉 해보고 방법이 하나밖에 안 떠오르면 그냥 그걸로 밀어붙여서 빨리 그냥 해결을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저는 이 문제 풀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첫 번째 풀이는 감소하는 위치에 주목을 했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이거 자체에 주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아지는 부분 4, 3을 이제 정하면 작아지는 부분으로 4, 3을 정하면 배치는 반드시 이렇게 돼야 될 거고 그러면 남는 숫자가 1, 2, 5, 6인데 얘를 배치하는 게 몇 가지일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는 그 짝꿍을 2개 선택해야겠죠. 6시 15개인 거예요. 저는 15개 정도면 경우를 다 나눠서 세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한번 다 써볼게요. 1, 2, 1, 3, 1, 4, 1, 5 이런 식으로 다 써보는 거예요. 1, 2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1, 3, 1, 4, 1, 5 감소하는 짝꿍이니까 큰 거 먼저 써야겠죠. 1, 6 1 들어간 거 다 했고요. 그 다음에 2, 3 2, 4 2, 5 2, 6 그 다음에 2 들어간 거 다 했고 3, 4 3, 5 6, 3 3, 4 3, 5 3, 6 자, 그 다음에 3 들어간 거 다 했고 4, 5 4, 6 마지막 5, 6 이렇게 하면은 15개 됐겠죠? 셋, 6, 9, 12, 15 네, 빠뜨린 거 없고요. 그러면 처음에 2, 1을 이제 감소하는 짝으로 골랐어요. 그럼 남는 숫자가 3, 4, 5, 6이 되겠죠. 얘를 배열하는 방법이 몇 가지인지 본 거예요. 이 앞에 들어가는 숫자는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다 증가해야 되니까 2보다 작은 숫자가 와야 됩니다. 근데 여긴 그런 애들이 없죠. 그래서 앞에 못 오고 얘네들은 다 뒤에만 와야 되는 숫자들이에요. 근데 뒤에 올 때 얘네는 당연히 증가하는 순서로 배열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 1을 골랐으면 남는 숫자가 2, 4, 5, 6이에요. 여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보다 작아야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2가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2, 그리고 나머지 숫자는 앞으로 못 가겠죠. 3보다 크니까 4, 5, 6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요. 근데 2는 앞으로 가도 되지만 뒤로 가도 돼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친 2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되고 얘네는 다 뒤에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가지가 되겠죠. 자, 1, 4 고르면 남는 숫자는 2, 3, 5, 6이 있습니다. 그럼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4보다 작은 2랑 3이 될 거고 5, 6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5랑 6은 뒤에만 갈 수 있고요. 2, 3은 뒤에 있어도 되고 이 중에 2만 앞으로 가도 되고 그 다음에 3만 앞으로 가도 되고 둘 다 앞으로 가도 되고 그러니까 얘네는 선택지가 앞뒤 두 가지가 있으니까 네 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조금 빠르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남는 숫자는 2, 3, 4, 6 그럼 5보다 작은 숫자가 앞으로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되겠죠. 8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1, 6 고르면은 2, 3, 4, 5가 남는 숫자인데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6보다 작은 숫자 2, 3, 4, 5가 다 앞으로 갈 수 있어요. 다 뒤에 있어도 되겠죠. 그래서 16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 4, 5, 6 1, 4, 5, 6
이 남는 숫자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앞에 올 수 있는 숫자는 3보다 작은 1이 앞으로 올 수 있어요. 근데 1은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뒤로는 못 와요. 왜냐면 지금 2보다 작은 숫자가 오면 안 되겠죠. 그럼 또 감소하니까. 그래서 1은 앞뒤를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앞만 갈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4, 5, 6은 어때요? 3보다 크니까 앞에 못 오고 뒤에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한 가지. 그러면 등비수열인데 다시 1로 시작하는 거죠. 자, 남는 숫자 1, 3, 5, 6.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양쪽을 다 갈 수 있는 숫자들은 지금 관찰해 보면 이 앞에 숫자랑 뒤에 숫자의 사이 숫자들은 앞뒤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여기 4죠. 그럼 앞에 올 수 없는 거는 4보다 큰 5, 6은 무조건 뒤에 가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가 있는데 더 작은 숫자인 1은 무조건 앞으로 가야겠죠. 3은 어때요? 앞뒤를 다 갈 수 있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얘는 남는 숫자가 1, 3, 4, 6. 여기에 5보다 큰 거는 못 오죠. 그러니까 6은 반드시 뒤에 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뒤에 2보다 작은 숫자 1 같은 경우는 오면 안 되니까 앞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3이랑 6, 2랑 5 사이에 있는 3, 4는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가도 돼요. 네 가지 될 거고요. 얘는 이제 남는 숫자가 1, 3, 4, 5. 빨리 해도 되겠죠? 6보다 작은 숫자는 전부 다죠. 얘네는 다시. 자, 이제부터 조금 빨리 해볼게요. 자, 그러면 6, 2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 같은 경우는 어때요? 2보다 작죠. 2보다 작으니까 뒤에 못 와요. 그래서 1은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3, 4, 5는 어때요? 어디 가든 상관없죠. 그래서 8가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남는 숫자가 1, 2, 5, 6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뒤에 못 오는 숫자가 있나요? 네, 3보다 작은 1이랑 2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앞에 못 오는 숫자가 있을까요? 4보다 어떤 숫자? 큰 숫자 5랑 6은 앞에 오면 안 되고 뒤에 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한 가지. 자, 얘는 남는 숫자가 1, 2, 4, 6이에요. 그러면 뒤에 못 오는 숫자가 있나요? 3보다 작은 1, 2는 무조건 앞으로 가야 돼요. 앞에 못 오는 숫자가 있나요? 5보다 어떤 숫자? 큰 숫자 6은 앞에 오면은 6에서 5로 한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은 무조건 뒤에 가야 돼요. 4는 어때요? 앞에 가도 되고 뒤에 가도 돼요. 두 가지. 그 다음에 남는 숫자 1, 2, 4, 5죠. 그러면 뒤에 못 오는 숫자는 3보다 작은 1, 2는 앞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4, 5는 어때요? 6과 3 사이 숫자죠. 뒤에 가도 되고 앞으로 가도 돼요. 네 가지. 자,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1, 2, 3, 6인데 뒤에 못 오는 숫자는 1, 2, 3 앞으로 가야겠다. 그 다음에 6은 앞으로 갈 수 있나요? 뒤로 갈 수 있나요? 어때요? 6이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안 되냐면 6이 앞으로 가면은 5보다 큰 숫자죠. 그런 숫자는 가면은 감소하기 때문에 6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자, 1, 2, 3, 5가 남는 숫자인데 뒤에 갈 수 없는 건 4보다 작은 1, 2, 3은 앞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5는 앞에 있어도 쭉 증가하죠. 뒤로 가도 증가하죠. 네, 5는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얘는 1, 2, 3, 4가 남는 숫자죠. 그러면은 자 이제 5보다 작은 숫자들인데 그 숫자들은 뒤에 오는 순간 작아지는 경우가 하나 더 생겨요. 그래서 얘네는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걸 쭉 더하시면 됩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을 몇 번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1이 몇 번 나왔지? 1이 5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2는 한 번 적게 나올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8. 4는 한 번 더 적게 3번 나오겠죠? 12. 8은 2번 나왔죠? 16. 마지막 또 16 한 번. 그래서 이거를 더했습니다. 이거 먼저 더해줄게요. 그러면은 20 더하기 32 더하기 5. 그러면 57가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57 나누기 6팩이 되겠죠? 그래서 3으로 나눠서 19. 19 나누기 6, 4, 24의 10. 그래서 259. 정답. 30번입니다. 가 조건이 간단한데요. 가는 합성함수 h
G가 먼저 가는 겁니다. 0 대입한 게 4 대입한 것보다 작다. 0을 먼저 G에 대입해야겠죠? 그럼 0이니까 F0이 작다. 4를 대입하면은 F에다가 16, 2의 마이너스 2승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봐야 되는데 F는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대칭축이 보면은 2분의 A가 되겠죠?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을 왼쪽에 그려주고요.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B가 됩니다. 그럼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는 A가 되겠죠. 근데 F에다가 이거, 그러니까 G4를 대입했을 때 더 크다고 했어요. G4는 지금 보시면은 X제곱이랑 익스포넨셜 곱했으니 어차피 양수입니다. 그래서 G값이 G4를 대입했을 때 B보다 이제 커야 돼요. 0 대입했을 때보다. 그러면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양수니까 이쪽이 되겠죠. 그래서 G4 16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가 A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대입했을 때 더 B보다 큰 값이 나올 겁니다. 나 조건이 진짜인데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7개다. 자, 그럼 절대값이었고 합성함수죠. 절대값은 자 F가 지금 마지막 함수니까 이렇게 접어 올린다는 뜻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니까 이제 K를 이렇게 그었을 때 근이 여기 보이는 4개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F 함수니까 여기에 x1, x2, x3, x4 라고 하면은 F 합성 G가 K가 되려면 이 GX 네모가 각각 x1, 2, 3, 4가 되는 x가 총 몇 개인지 다 세서 더했을 때 7개다 라는 거겠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F랑 G의 개형이 둘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G의 개형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해야 하죠. 그러면 곱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자 2x의 익스포넨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시면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붙겠죠? 그럼 2분의 1 x 익스포넨셜로 묶어요. 그러면 4 빼기 x가 되겠습니다. 부호에 영향을 주는 부분만 보면은 x랑 4 빼기 x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되겠죠. x절편은 0이랑 4 감소, 증가, 감소 하게 되겠습니다. G가 어떻게 생기는지 대충 봐보면 G는 x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승, 얘는 0을 대입했을 때 원점을 지나요.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감소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를 대입했을 때까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4보다 커지면은 이제 감소하는데 얘는 항상 양수예요. 그리고 리미트 하면 0이니까 x축이 정근선이네 이렇게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했듯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f 안에 g가 들어갔을 때 절대값이어서 k가 되는 걸 찾는 거고요. 그럼 일단 F에다가 x축 그어서 접어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접어 올렸을 때 k를 이제 그린다고 치면은 k를 그렸을 때 여기 4개에 대해서 g의 함수값이 이 x1, 2, 3, 4가 되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g는 y값을 f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 게 좋냐면요. g는 이렇게 눕혀서 그린 게 더 좋아요. 자, g는 이게 x축이고요. 이게 y축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고, 자 g는 예를 들어서 g에다가 0 대입하면 0이니까 원점 지나죠. 그리고 0까지는 감소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g에다가 0을 대입하면은 함수값도 0이고 그거를 이제 f에 대입하면은 b가 나온다고 했죠. 아까 전에 네, b가 나온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대칭축이 2분의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가 이쯤에 있다고 치면은 g는 4까지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G4는 A보다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A가 이쪽에 있으니까 G4 함수값은 A보다 더 오른쪽에 있게끔 이쯤까지 해가지고 증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감소해서
점근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x축이 이쯤에 있다고 하고요. f를 접어올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k를 이렇게 그어볼게요. 자, k를 그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x가 1, 2 이렇게 생기겠죠. 1, 2가 생기는데 진짜 해가 몇 개인지 따질 때는 g에다가 대입해서 이 x값 나오는 거 몇 개, 이 x값 나오는 거 몇 개인지를 세야 되는데 이 x값은 지금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얘는 음수예요. 근데 g는 음수가 나오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고 이쪽에서는 답이 안 생기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그으면 답이 많이 생겨봤자 3개예요. 그래서 답이 문제에서 7개라고 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K를 옮겨보겠습니다. 좀 더 내려볼게요. 여기서 답이 안 생겼던 건 음수라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정확히 B랑 겹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 x1, x2가 있는데 여기선 똑같이 3개가 생기겠죠.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점 한 개 들어가겠죠. 그래서 4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B가 될 때가 좀 중요한 순간이구나. 한 개가 되기 시작하니까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실근이 총 7개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그어보면은 1개, 2개 가능하고 보통 이 사이선 다 3개 나오겠죠. 그리고 이때는 딱 1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 둘, 3개가 보통 나오는데 보통은 3개예요. 그래서 다 더해가지고 7개가 되려면 3개, 3개, 1개 되거나 2개, 2개, 3개가 돼야 되는데 2개가 될 땐 언제밖에 없냐면 이렇게 될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2개가 2번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3개, 3개, 1개가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1개랑 3개가 이런 식으로 되겠네. 대충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추측이고 일단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좀 더 내려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몇 개가 되냐면 여기서 3개 나올 거고 3개 나오겠죠. 해봤자 6개입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내려가서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럼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여기서도 3개. 그러면 9개니까 너무 많고요. 얘가 이제 내려가서 총 4개에서 만난다고 칩시다. 이제 그냥 딱 봐도 너무 많아요.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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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많죠? 예, 그래서 12개니까 안 되고요. 얘가 내려와서 이렇게 되면은 두 군데서 만나죠. 두 군데서 만나면 무조건 안 되는 게 3개, 3개 해봤자 7개 안 돼요. 제일 많아봤자 3개니까. 근데 그럼 우리가 다 해봤는데 지금 답이 안 나왔잖아요. 뭐가 빠뜨렸다는 건데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요 B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접올린 게 B랑 접하는지 아니면 더 올라가는지에 따라서 좀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X축을 조금 더 높이 그어서 얘가 이렇게 뚫고 올라간 상황을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다시 세보면 얘는 음수니까 안 나오고 얘는 양수인데 많아봤자 3개죠.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됩니다. 좀 더 내려와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음수니까 안 나올 거고 자, 여기는 3개, 여기는 많아봤자 3개. 그러니까 7개는 안 나오죠. 얘가 좀 더 내려와서 이렇게 4군데에서 만난다고 해봅시다. 제일 왼쪽에 있는 애는 음수니까 답이 안 나올 거고요. 여기서 3개, 여기서 3개, 그리고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A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얘가 잘 하면 여기가 이렇게 3개 만날 수도 있는데
그림이 이게 좀 더 넓게 생겨서 지금 여기 x값이 여기가 아니고 이쯤에 생겼으면은 이렇게 하면 한 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 한 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요거가 안 되는 걸 잘 따져 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답이 하나, 둘, 셋, 넷, 다, 7개 되는데 가장 큰 x값은 여기가 되겠죠. g 입장에서. 이때는 이제 왜 안 되냐면 문제에서 가장 큰 실근 알파를 했을 때 h가 그때 극소라고 했어요. 근데 이때를 대입했을 때 극소냐, 얘를 ex 값을 대입해서 그거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h는 접어올리기 전에 여기가 되겠죠. 이 지점은 극소가 아니죠. 네, 여기서 x가 살짝 위아래로 x가 작아지거나 커지면 여기 gx 값이 같이 작아지거나 커지는데 여기가 극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정확히 b가 됐다라고 하면은 자, 총 4군데서 만났는데 여기서는 한 개밖에 안 생기겠죠? 여기서 3개, 3개 하면 이미 7개 됐고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생기니까 7개를 넘어요. 그래서 얘는 더 내려왔다 치면은 이제는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최소 셋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니까 너무 많고 더 내려와서 이렇게 두 군데 x축이랑 두 군데 만나면 셋 해서 6개예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이렇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거고요. 정확하게 중간에 있어서 접어올리면 꼭지점이 B가 된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이때는 뭐 해보면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여기서 많아봤자 3개고 여기서는 안 생기기 때문에 7개가 안 됩니다. 보통 이럴 때 답이 많이 생기잖아요. 자 이때 1개 생기겠죠? 이때 3개 생기겠죠? 이때 3개 생기겠죠? 그럼 7개 됐죠?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고 나머지는 안 되는 걸 적당히 확인을 해보시면은 3개 많다 7개 넘죠? 이렇게 하면 3개 6개 적다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F를 좀 찾아주시면 A랑 B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꼭지점 접어올렸을 때 B가 된다는 거는 F의 2분의 A를 대입하면은 접어올려서 B니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거겠죠. 자, fx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b인데요. 여기다가 f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b f에다가 2분의 b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b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a제곱 그리고 빼기 2분의 a제곱 더하기 b가 마이너스 b다. b를 넘기면 2b고요. a제곱은 통분하시면 4분의 a제곱 그래서 b는 8분의 a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fx는 x제곱 빼기 ax 더하기 8분의 a제곱인데 f1이 마이너스 32분의 7이다. 1 대입하시면 8분의 a제곱 빼기 a 더하기 1이에요. 32를 곱하겠습니다. 그러면은 4a제곱 빼기 32a 32가 되고 빼기 7 넘어오죠. 39 얘는 인수분해가 2a로 하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3 하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이 2분의 3 또는 2분의 13이 돼요. 근데 우리 시작할 때 a의 범위에 관한 조건이 여기 하나 있었어요. a는 16의 exponential 마이너스 2승보다 작다. 뭔가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누구보다 작다니까 아마 얘가 답이 되고 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3일 때 이게 진짜 안 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a에다가 2분의 13 넣고 그게 exponential 제곱분의 16 이게 2분의 13이 만족 안 해야 되니까 이 말이 틀렸다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자 넘겨주시면 exponential 제곱이 32 나누기 13 얘는 이제 대충 얼마가 되냐면 3이 안 되죠. 그래서 2. 얼마가 될 거예요. exponential은 2.5에서 3 사이 숫자니까 제곱하면 2.5보다 클 거예요. 3보다 이제 클 거예요. 2.5를 제곱했으니까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게 맞네. 그래서 2분의 13은 제끼면 되고요. a가 2분의 13이고 b는 8분의 a 제곱이니까 8분의 a 제곱 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 한 것은 a 더하기 16, a 더하기 16b, 2분의 3에 더하기 16배, 8분의 1, 4분의 9 하시면은 자, 약분해서 2 되겠죠? 그럼 얘가 2분의 9가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9 더하기 2분의 3, 6 정답이 되겠습니다.